고층 아파트 어떻게 보십니까? 숲세권이라고 해서 한강변 아파트가 몇 억씩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풍수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막 건강이 나빠졌다라든지 현장을 다녀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경우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모든 문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집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집 근처에 가급적이면 꼭 피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예. 왜냐면은 오늘은 새해 작은 변화로 큰 행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멋있동 컴퍼니의 천동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봄에 네.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네. 그 1년 새에 교수님이 되셨다고. 예, 열심히 부동산 공부도 하고 네. 풍수도 연구하면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새해가 되면은 어떤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의뢰하고 이러세요? 아무래도 이사 가고자 하시는 개인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없을까라는 새해 계획의 연장으로서 또 풍수 컨설팅도 많이 의뢰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 홍콩처럼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압구정동 뭐 재건축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만 그렇죠. 네. 무슨 70층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는 네. 옛날에 여의도의 63 빌딩만 해도 꼭대기 올라가면 어지러운데 이런 고층 아파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또 풍수를 보는 입장, 풍수 네. 연구한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땅을 밟아야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직이. 그렇죠, 맞습니다. 직이라고 하면 통칭 좋은 기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땅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약해집니다. 예, 그 지기 중에 일종의 또 지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4층이 지표면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받는 그런 기운이 약해진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배산임 수가 그래서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기운의 측면인데.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지기는 올라갈수록 약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수맥 피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수맥도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거면 위로 갈수록 수맥의 영향은 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참 그렇죠. 좋은 거는 모으기 어렵고 나쁜 거는 모으기가 참 쉽더라고요. 수맥은 또 그게 아닌 모양이죠. 맞습니다. 수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수직 상승으로 위까지 올라가고, 수맥 파장이 강한 곳은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흔들린다라고 할 정도로 파장이 위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보시기에는 그 이 지기라는 게 네네. 아파트 층수로 하면 몇 층 정도까지 지기가 미칠까요? 아무리 높아도 그 두 자릿수 넘어가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 3층에서 5층 정도인 거고, 정말 이제 매물이 없으면은 8층, 9층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두 자리로 가면은 지기가 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고, 그 고층 아파트로 가면 갈수록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들, 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층 아파트 가가지고 갑자기 막 건강이 나빠졌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또 생생히 들려주시다 보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뷰를 중요시하니까 고층에 그렇죠. 올라가서 뷰 쫙 보면은 야 앓는 병도 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고층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또 호텔이라든지 가면은 최대한 높은 층을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한데,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 번씩 가는 건 괜찮은데 늘 사는 주거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 뷰는 가끔씩 즐기는 게 좋고, 내가 사는 집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집, 그런 걸 선택을 하시는 걸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수맥 얘기했는데 네네. 수맥은 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수맥이 뭐예요? 수맥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정의가 사실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는 그냥 물줄기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지하에 있는 물줄기와 기운이 만나서 나쁜 파장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후자에 가깝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 수맥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풍수적으로 어떤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유럽에서부터 한 1860년경
그때부터 특히 암을 연구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기업의 어떤 유명 회장님들도 뭐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수맥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수맥이 흐르는 곳에 어떤 문제가 딱 보입니까?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운에 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고 네. 물론 수맥 파장 자체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가기도 하고요. 땅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건축학계 쪽에서도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못 내리고 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명확하게 수맥이라는 측면인 거죠. 네. 이게 수맥이다 보니까 네네. 요즘에는 한강변 아파트가 막 몇 억씩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강 뷰가 나오면 또 그렇고.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물 숫자 수맥이니까 네네네. 한강변이면 이 수맥의 영향을 더 받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하고 수맥파 그런 기운에 대한 측면하고는 조금은 분리를 하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풍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상징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공간을 이렇게 잘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수맥 파장 자체는 어쨌든 거주 공간에서는 나쁜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한강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숲세권이라고 해서 성수동 같은데 갑 올라가는데 보면 한강뷰도 한강뷰지만 거기 서울숲 공원 조망하는 데가 또 비싸더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용산 이촌동 같은 경우에도 한강 보이는 데도 있지만 그 뒤쪽에 미군 부대 이전하면 거기가 용산공원이 되니까 예. 그쪽 보이는 데가 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래요. 네네. 그 풍수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현장을 다녀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경우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왜냐면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산이 나를 막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고 숲이 보인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지형적인 차원에서 나를 도와주는 측면인지 아닌지 그렇게 봤을 때는 숲세권이 나의 앞을 막는 지형인 경우들이 제법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조건 다 좋다고 보기가 어렵죠. 또 요거 외에 피해야 될 집 고를 때 네네. 몇 가지만 좀 팁을 좀 주시죠. 선택하기 어려우면은 차라리 평지로 가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산이 뭐 높다라든지 낮다라든지 그런 측면이 그거를 이제 분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집 근처에 터널이 갑자기 뚫리게 된 곳 그런 곳은 가급적이 꼭 피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터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덕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땅의 기운이 흘러와서 밑에 주거 공간 그 아파트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 구멍이 뻥 뚫려 버리니까 풍수에서는 유토사육이라고 해서 흙이 있는 곳에 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운이 상상 다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악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땐 참 이게 명당을 만들지는 못해도 흉지를 만들 수 있다. 명당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과하게 어떤 땅이 깎여진 곳 거기도 다 비슷한 개념으로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파트 안으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 아파트 구조도 완전히 뭐 다양해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판상형, 타워형 이런 구조가 있는데 네. 이 구조에 따라서 또 운도 달라지고 이럽니까? 그렇죠. 내부 구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양에 따라서 기운이 어떻게 그 동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거는 반듯한 모양. 왜 사람도 반듯하게 생긴 사람 보고 반듯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하게 생긴 이런 직사각형 모형 옛날에 좀 지어졌던 그런 스타일들 그런 경우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요즘 보면은 모양을 봤을 때 직사각형에다가 옆에 조금 더 삐져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파져 있거나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치는 외기라는 게 있습니다. 외기라는 게 있는데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바람이라는 걸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 그 아파트의 구조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집에 한 번 살면 10년 이상 이렇게 쭉 거주하는 분이 많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한 집에 머무르는 분들도 중간에 좀 쉬는 텀을 좀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는 못 가더라도 네. 어디 뭐 좀 장기간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한 집에 오래 머문다라는 측면이 현대 주거 공간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행 간 김에 집을 한번 싹 예쁘게 아니면 풍수적으로 좋게 뜯어 고치고 도배라도 한번 한다.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문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집에서부터 비롯됐다.
라는 점을 저는 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올해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분들, 저도 올해 이사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집 팔렸다고. 어떤 집들을 골라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21세기에 네. 이런 걸 믿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기에도 풍수를 따르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따르셔야죠. 따르셔야 되고, 뭐, 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많은 현대인분들은 어떤 작은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풍수를 접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세요. 근데 실제 풍수에 대한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나라를 만드신 분들, 네.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상류층들만이 누리던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아직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 분들, 삶에 접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미신을 따른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에 흘러가는 법칙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순응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 힘을 좀 덜 들이면서 내가 삶을 잘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서 풍수름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삶에 좀 적용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2024년보다는 2025년이 훨씬 더 풍성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머지던 컴퍼니 천동희 대표와 함께 풍수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